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19시 5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애국시민 전 기자입니다. 네, 김 PD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잘못, 네, 예, 금요일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죠? 쉬잖아요. 아, 쉰다. 쉬잖아요, 이틀.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쉬는 거, 네. 주말에 뭐 일정이 있으신가요? 주말 면접 준비하고, 이제. 아, 이제 그 또 다음에 결혼식 가요. 친구 결혼식? 여자친구, 친구 결혼한다 해서 거기 가야 돼요. 아, 그런데 결혼식 가요. 가면은 쉽지 네, 않은데 그게 네. 여자친구의 친구 결혼 가면요. 예, 아, 그냥 쉽지 않아.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닌데 그 문제는 자기 친구들이 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내가 바쁜 걸 알아. 지금 면접 때문에. 근데 가자고 해. 어떻게 해.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가야지. 혼자 있기 좀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아, 굉장히 길을 네. 빨리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 빨리고 나 막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로 올 것 같아요. 일요일 그쵸. 날. 이게 아무리 네. 그 사람이 마이웨이여도 이게 그쵸. 다른 시선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아, 많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지금 예. 부담스럽고. 자칫하면 갔다 왔다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쉽지 그럴 수도 않아요. 있어요. 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있었어. 회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그러다가 네 여자친구 국회 받는 거 아니냐." 그쵸. 국회 받는 어 순간 이제 좆됐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진짜 개신망이지 진짜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나랑 하는 건 아니라고. 나랑은 협의가 안 된 거다 이거는. 무섭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좀 힘든 그런 일정이 네. 있으신 것 같고 그 힘든 일정과 비슷하진 않겠지만 네. 그중에도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네. 저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김구태 씨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우리가. 네. 딱히 그 네. 자연스럽게 그냥 어차피 그렇죠. 있으면 예. 있으면 넘어가죠. 있고 없으면 없고 네. 그 뭐 다음 혹시 김구도를 찾는 분이 계시면 "왜 안 나왔냐?"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예. 됩니다. 댓글을 제가 달아서 제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기 때문에. 댓글이 없어서 하나 두 개 있어. 예. 하나 두 개 확인을 해 있어. 보 내가 봤어. 뭐 그 전설의 댓글을 보셨군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전 본 마치 적 있습니다. 지구가 태초마을에서 떠났대 그 전설의 포켓몬을 본 것처럼 댓글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못 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저 봤어요 몇 개. 어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김구두 예 씨가 달아주시면 저희가 예 예. 그립다. 김구두 씨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유튜브든 뭐 팟빵이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지 본인이 다음 주 예. 와서. 그래서 어쨌든 네. 네 김구두 씨도 없지만 할 건 해야죠. 해야죠. 할 건 하는데 이제 할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이고 또 나왔어 이분. 너무 자주 봐. 이번 주 이거 화요일이었죠? 기사 갖고 온 거죠 예. 이거? 이거는 그 인터뷰 전문을 가져온 거야 기사에서. 기사에서 그 네. 부분만? 네네네. 야. 아 일단 요르단전이 화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일단 1대 1로 이번이 저기 예. 빅보드에서 한 거예요 이번이? 빅보드에서 2 차전. 아이고 네. 1대 1로 비겼죠? 네 그쵸. 비겼죠 예. 경기는. 이겼는데 어 문제는 그냥 비긴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졸전 후 비긴 거였어 가지고 아 좀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고서 이 인터뷰부터가 지금 제가 볼 땐 '이거 괜찮나?' 약간 싶을 정도였거든요. 지금 아니 네네. 근데 저분 감독 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인터뷰가 왜 저러지 자꾸? 지난주부터 해서 바이에른 뮌헨 아 건드리고. 제가 오늘은 네. 배우진 못했지만 네. 그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감독의 수행 자질까지 가나요?
감독의 수행 능력을 평가 항목별로 좀 나눠서 한번 세세하게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아 뭐 어차피 나중에 또 똑같은 장면 나올 거니까 네 제가 그렇죠. 그때 하도록 할게요. 아직 확정 자 못 지은 것도 굉장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네. 그 기자의 질문이 최근 세 경기에서 연속 무승부가 났고 아 아니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말한 거네요. "이건 모두 그쵸, 내 그쵸. 책임이" 예. "모두 내 책임이다. 그 점에 대해선 팬들에게 죄송하다. 다만 선수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준비했다. 경기장에서 잘 보여줬다. 오만전 이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선수들과 잘 이야기하여 경기장에 잘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기지 못한 건 아쉽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태석은 요르단을 10 번을 잘 막았고 역습을 잘 차단했다. 황인범은 조율이 좋았다. 가끔 실수를 했지만 조직적인 부분에서 잘못은 없었다.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홈에서 1승 3무인데 팬들의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원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득점도 많이 했고 경기력도 좋았는데 홈에서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홈에서 잠시만요. 예예.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요? 자 끝까지 이러면 감독을 하면 안 들어보세요. 되지. 예. 끝까지 들어보시고 네. "홈에서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분위기가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 컨디션 문제도 진짜 있을 것이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일단 원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저 발언 제가 느끼기에는 원정에서 자기가 잘했다는 걸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네. 그래 보이긴 하네요. 예. "나는 그전까진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보이기에도 예. 그렇게 보여요, 예. 텍스트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홈에서 선수들이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 아 이제 something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 이제 something.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고 하면 invisible some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아주 어 아주 심오하고 이제 약간 유체이타식 화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약간 좀 이역하면 "내가 말 안 해도 뭔지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미치겠다. 야. 굉장히 책임감 없는 변명이거든요 이거는. 나 이거 지금 약간 생각나는 선수 한 명 있거든요. 옛날에 아 예예. 김용권 선수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그게 이게 소환이 됐을걸요 여러 매체에서. 소환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 가장 유명한 인터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근데 나 지금 그걸 보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김영권은 까방권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 월드컵 가서 다 두 번이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민심이 나락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분 이거를 합당화시키려면 내가 봤을 때 월드컵 8 강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고서 그다음에 기자가 이 말을 네. 듣고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요. 호기심을 폭발하면서 네. "홈에서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는 답변이 "나도 모르겠다.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게 뭐 네. 약간 그런 건가요?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뭐 네. 블리치의 영합이라든지 뭐 나루토의 차크라 이런 걸 느끼고 차크라.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대체 뭐죠? 관중들에게서 뭐 악의 차크라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뭐 경기장 잔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한 뭐 불신인가요? 아무튼 이게 아 뭐라고 정의할 수 어렵다. 없을 만큼 이게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진짜 그건 에둘러서 말하는 것도 아닌 그냥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이 말투. 이게 정말 요 상황에서는 네네. 제일 제가 봤을 때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전술을 들고 왔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됐고 뭐 어디에 누굴 쓰려고 했는데 누가 부상으로 빠져서 거기서 플랜이 좀 꼬였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를 조금 이런 뭐 개선을 해서 나오겠다. 이게 제일 깔끔한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 근데 이걸 미치겠다. 잔디라고 대입하기에도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진짜 너무 그래. 근데 잔디는 눈에 보이잖아. 잔디도 눈에 보이지. 그치, 그 말 맞지. 그럼 지금 설마 그 국가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는 이 국민들이 아. 선수들을 불편하게 해서 경기력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지. 아. 근데 지금 어? 좋은 네. 시선을 보낼 수가 없는데 상황이?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그렇죠. 일단 예.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저거 너무 애매하다. 와. 무슨 영화의 떡밥 회수하듯이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 전문으로 넘어가면 그 자 황인범 거는 황인범. 네, 황인범은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어차피 네. 이거는 뭐 긁어부스럼밖에 안 되니까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시죠. 네. "박용우가 실수를 했는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는 선수를 찾아야 된다. 대체 그쵸. 선수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네. 꾸준하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아직 첫째를 못 했는데 박용호는 실수를 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기에는 과하다. 조직력을 만드는 건 하루 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중원 조합이 좋으니까 미래를 위해 미래를 보고 새로운 선수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수를 한 본인이 더 집중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느낀다라고 대충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박용우가 혹시 로들인가요? 로드리는 아니죠. 아니, 로드리는 아니지. 로드리면은 나는 그 자리에 뭐냐 실수를 하든 개똥을 싸든 뭘 해도 넘어갈 것 같아. 자, 만약에 아. 전 기자님이 감독인데 네. 클럽팀 감독이에요. 네. 정, 좋다. 정 기자님 하고 싶은 축구가 있어요. 그쵸. 그 하고 싶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팀 아. 선수 중에서는 자리에서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삼선 미드필더가 그렇다는 예. 거지. 뭐 삼선이든 풀백이든 정 기자님이 축구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선 미드필더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아.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프랭키 대 용이 없다 이거네. 예. 그럼 로드리가 없고. 클럽은 그러면은 사면 되죠? 클럽은 제일 중요한 예. 거는 그 자리를 사면 되죠. 예, 사면 되죠? 사도 되고 예. 아니면은 유스 팀도 한번 기웃해 보고 내가 해 보고 싶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하면은 제 B 플랜을 가동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네.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와. 자, 정 기자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어요. 네. 근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선 그 거기서 뛸 선수를 찾고 있는데 삼선 미드필더 진짜 예. 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괜찮은 사람을 데려와서 써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술적 변화를 줘야겠죠. 아니면 보 플랜 B를 가동하거나. 보통은 자기의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를 쪼끔 비틀어서라도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사고겠죠. 그렇겠죠? 근데 답변이 어땠죠? "선수를 찾아야 된다." 아. 아.
전술적 변화를 가져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아, 근데 진짜 저 아저씨 나 궁금한 건데 삼선 미드필더 없으면 축구 못해?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해요. 박용호 실제로 저기 울산에서 있다가 아라인 갔을 때도 문제 많이 됐을 때 많이 난 걸로 아는데 나 그때 23년에 예. 심각했는데. 실제로는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상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체가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한 5년 근데 전만 해도.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트렌드가 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아예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것도.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할 말이 말이 막히네 씨. 그 굉장히 어 변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네. 당신도 변호 변호가 안 돼. 변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자리에 대해서는 선수가 없잖아요. 쓸 만한 없지. 그런 매물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없고 또 전술적 변화도 안 가져가고 나 이날 그러면은 경기 안 봤거든요. 예. 네네. 이날 뭐 포지션이 어떻게 나왔어요? 또 4-1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4-2 이렇게 나왔나요? 뭐 일단 박영우, 황인범, 이재성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아. 박영우가 이제 수비적인 포지션이고 황인범이 아. 풀어주는 역할이고 아. 이재성이 이제 같이 장악을 해 주는 역할이겠죠?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포지션인데, 아니 이러면은 더블 볼란티 하면 안 됐나 그냥 아예? 일단 그 선수를 찾겠다고 했는데 네. 있나요? 아. 이래 놓고서 그 카스트로프도 뭐 자기는 한국 좋다고 했는데 아직 대표팀 수준은 아니라는 그 상대방을 완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 아, 버리면 예. 네. 그 김치찌개 먹고 싶은 카스트로프가 한국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지. 사라지지. 저 말 들으면 안 올 것 같거든요. 카스트로프는 지금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예요, 독일에서. 그쵸. 아, 어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고 싶은 궁금한 건데, 아 삼선 미드필더 진짜 없기는 해. 없어 그 자리. 맞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걸 전술의 유용성으로 가져가야지 왜 굳이 그 자리를 계속 찾으려고 저러는 거지? 아, 이거 옛날에 이러면 울산 안 좋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클럽팀 감독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돼요. 되니까. 아니 진짜 막말로 얘기할까? K리그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진짜 국내 선수 마음에 드는 새끼 없네? 어떡하지? 짱구 굴리다 그냥 외국인 데려오면 돼. 브라질 리그에서 하는 애 괜찮아 보이는 애 데리고 오면 된다니까? 네. 이제 국가대표 감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얘 얘기가 다르지 심각하지 많이. 국가대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아. 그리고 그다음 인터뷰 보면은 "조편성이 굉장히 꿀조다. 근데 기대치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별로 아니냐." 이런 얘기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죄송하다. 난 이번 두 경기는 이겼어야 됐는데 하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중동 원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홈에서 결과를 못 얻은 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자 일단 "어려운 중동 원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자기 변호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나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나 있네요. 뭐죠? 선수를 팔지는 않네. 선수를 보호는 해 주네 그래도. 여기서 선수를 팔면 당장 자기의 지도력을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건 맞기는 해요. 그건 그 맞기는 해.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대선배로서
그치. 그 나 까마득하지. 예 나름의 존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선수를 팔아 버리면 그 그나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에게까지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치, 그치. 예.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예. 뭐 약간의 나르시스트인 건 맞긴 한 것 같지만 그죠, 그 그죠. 정도는 아.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또 인터뷰가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아우 아. 기네. 길게 했네. 자, "밀집 수비를 못 들었다. 선수들한테 어떤 것을 주문을 했나? 지난 두 경기에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나요?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시간이 그치. 걸린다. 오만전보다는 오늘이 나아졌다. 측면 돌파, 2대1 패스, 공간 집투 다 좋아졌다.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됐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책임이다. 선수들의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야. 자, 밀집 수비를 뚫는 방법. 이거 수학 문제인가요? 그렇죠. 마치 모든 밀집 수비가 똑같은 방정식이고 그걸 푸는 해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축 아 예 이런 거는 예. 이 축구를 정말 잘못된 깊게 한 사람이 할 만한 볼 만한 시선이 이 정도인가요 과연? 이거는 제 수준에서 나올 답인 거죠. FM 전문가 내 수준에서 나올 답. 아니 그리고 야 이거 밀집 수비라고 하는데 요르단은 밀집 수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왜냐면 요르단이 전방 압박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아. 박스에 눌러 있었던 게 아니라 박 뭐냐 전방 압박으로 위까지 튀어나왔구나 좀. 그러니까 아주 올렸다고 보이긴 어렵지만 네 오 그렇다고 완전 예. 박스에 눌러 앉았다는 것도 아니란 거잖아요. 예. 오만처럼 아예 내려앉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음. 아하 그러면 질문도 잘못됐고 이건 답도 잘못된 거네 사실. 근데 이게 아. 이게 전술련도 그렇고 모든 축구에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 중에는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환경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대방의 뭐 분위기 아니면은 상대방의 전술에 따라서 완전 그 경기가 달 양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과연 "밀집 수비에 뚫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과연 축구에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뭔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 시야가 너무 좁은 게 아닌가. 아. 아니 뭐 예. 할 수 있는 차라리 거는 많겠죠 진짜로. 근데 예.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차라리 이 아저씨를. 감독이 맞는지 약간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것도 아.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아.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든 춥고 덥고 다 날씨 뭐 오락가락하는데 왜 우리만 잔디가 안 되냐. 나 이거 한마디만 먼저 내가 깔고 들어가도 돼요? 예예. 이거 잔디 안 좋아서 못 이겼다고 지금 핑계 돌리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자 바로 그 포인트인 게 일단 잔디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는 그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분위기랑. 그쵸. 그 분위기랑 타이밍이 있는데 어쨌든 졸전 끝에 한 경기도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잔디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얘기하고 욕 안 먹었어요? 반반 나뉘었죠. 아 이게 반반 나뉜다는 게 나 너무 싫다. 이게 왜 어 나뉘어? 일단 잔디 얘기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고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상황이고 또 한마디 더 보태자면요. 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경기는 잔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빅버드 깐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다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잔디 상태가 좋은 경기장 5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빅버드 근데 진짜 좋긴 했었어 잔디. 네. 뭐 저기 제주 월드컵 경기장 정도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가고 지금. 제주 뭐 대팍. 네.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의 이제 홈구장인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잔디를 새로 깔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원래 그 경기장을 주로 써야 하는 수원 삼성이 경기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국가대표팀에게 어쨌든 배려를 한 건데 그 잔디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내가 K리 수원 예. 팬이잖아요. 네네. 진짜로 와 쌍욕 나갈 것 같은데? 와 저 진짜 어떡하냐. 내가 이 말이 용납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예. 꾸역승이라도 했어야 돼. 꾸역승이라도 하고 아 어떻게 힘겹게 이기긴 이겼는데 얘 잔디가 쪼끔만 더 좋았으면은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나갔으면은 나쁘지 않았어. 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기고 말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죠? 예 하나 더 있다면 어 그거죠. 그 뭐요? 이번 경기장은 잔디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어 그 전 경기장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장은 뭐 여기 여기 홈구장을 사용하는 팀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내준 잔디이기 때문에 뭐 그 어쨌든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좋았지만 그래도 쪼끔만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 뭐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난 저 말이 워딩이 너무 짜증나. 어느 나라든 춥고 더운데 왜 우리만. 난 이게 너무 짜증나. 그래 문구가. 그래서 솔직히 좀 그거는 좀 너무 앞뒤 안 보고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게 아닌가. 그죠? 물론 뭐 커리어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훌륭한 선수인 건 맞는데 좀 아쉬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쪼끔 생각 나는 예.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난 저 선수 안 좋아해요. 위험한데. 아니 내가 안 좋아할 수 있잖아. 안 좋아할 수는 아 있죠. 내가 안 좋아할 수는 있잖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좋아해야 됐나? 그것도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내가 왜 안 좋아하냐면은 내가 봤을 때 멘탈 너무 별로야. 멘탈 너무 여 별로야. 멘탈이 딱히 좋은 선수는 아니죠. 멘탈 너무 별로야. 왜냐면은 내가 어디서 그걸 되게 강하게 느꼈냐면은 그 옛날에 몇 시즌 전인데 그 누구지? 그 태클 걸어 갖고 누구 부상시켰는데? 백태클에서? 안드레 고메스. 예. 안드레 고메스. 안드레 고메스 그때 했을 때 자기가 울었잖아요. 왜 우냐고. 감 왜 울어 감 거기서. 굉장히 이제 F적인 거죠. 어쨌든 보면. 아니 F적인 게 아니라 네가 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합당하게. 그게 성인이에요. 그게 남자고. 해 놓고 왜 울고 그러냐고 가서. 뭐 "내가 미안해서 했어." 울었겠죠. 뭘 미안해서. 미안할 거면 걸질 말았어야지. 해 놓고 당당하게 카드 받았을 때 "아 인정한다." 하고 나가든가. 왜 울어 거기서. 아휴 나 마음에 안 들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핑계 돌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더 욕먹을 거리야 내가 봤을 땐.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쪼끔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가 쪼끔 보태자면 그 잔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국 축구의 축구계에 네. 암덩어리가 있다면 네. 그 잔디는 그중 굉장히 작은 일부예요. 잔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려운 식물이야 예. 진짜로. 한국 축구의 암덩어리의 일부인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들이 요 다른 근래 거야. 굉장히 네. 다른 거야.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물론 이건 선수 본인 맘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언급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축구 팬들의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그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네. 아 근데 그 근데 부분은 솔직히 언급이 톡 빼. 전혀 없는데 갑자기 잔디만 갑자기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은 이게 작년부터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잔디 얘기한 게 내 기억에. 쪼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실까 좀 아쉬워요 저는. 네. 아쉬운데 네. 나는 이건 협회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아 관중 수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거.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무시 못할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월드컵 진출만큼 중요하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게 더 올 수익이 많아요. 그러면 자, 말 그대로 방금 잔디 때문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지금 네. 얘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잔디 때문에 못했어? 지금 놀고 있는 구장 용인미를 그냥 쓰면 됐어요. 두 경기를 다. 거기만큼 지금 잔디 관리 잘 되고 좋은 데 있어요? 찾기 힘들 텐데. 뭐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주 월드컵 가도 되죠. 근데 제주 월드컵은 뭐냐면은 관중 되게 더 안 올걸요? 그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거기밖에 없었을걸요? 그 솔직히. 경남 홍구장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창원 그쪽. 예. 그치, 창원도 괜찮았겠다. 그런 데서 하지 차라리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예. 빅버드 저게 씨 예. 깐지 얼마나 됐다고 저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용인 미르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곳 중에. 근데 그래서 용인 미래에서 두 예. 경기를 다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다 말이 안 맞아. 이게 예. 맞아 진짜로. 아 어쨌든 아니 오피셜하게 용인 미르가 이제 관중무리가 잘 안 돼서 안 갔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딱 보면 그렇잖아요, 느낌상. 어 뭐 물론 티켓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월드컵은 나가야 나가야 되고 돼요. 선수들을 만족시켜 주는 게 협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정력에 과연 입문을 던져야 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가 역시 하나만 더 보태도 될까요? 예. 이거 수원 삼성이라는 클럽이랑 거기 뛰는 선수들이랑 그 팬들까지 같이 싸그리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쵸.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거는 가만히 있다 뺨 맞은 격이죠 이거는. 그니까요. 예. 야, 니네 경기장 별로야. 이 소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뛰는 니네도 별로야. 이 소리로밖에 안 보여 나는. 좋게 안 보여 지금 이 말. 아휴 참들. 잔디 하면 내가 빡이 돌아. 이건 정말 일부야 일부. 아주 확실한 건 그 2 차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잔디 탓을 하기에는 쪼끔 그랬다. 그쵸.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도 같은 잔디에서 뛰잖아요. 아 맞네. 맞네. 그래서 되게 뭐 중요한 지적했네. 예. 이럴 때 꼭 반박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력 차이가 높은 팀이 잔디가 안 좋으면 이게 평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일 요르단 잘 차요. 무슨 소리야. 그 요르단도 잘 차고요. 예. 요르단도 좋은 잔디에선 더 잘하고요. 그렇지. 그 실력 차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프랑스입니까? 스페인입니까?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이 정도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 정도 그 정도 스쿼드에서 그 소리 했으면 인정합니다. 물론 멤버는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다면 어 잔디 탓하기 전에 본인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면서 본 게 있거든요.
그 누구 명언인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한테서 찾으면은 패배 원인이 된대요. 근데 다른 데서 찾으면은 변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네요. 예 그 그걸 이것 아까 찾아봤어요. 네. 네네. 이것과 비견되는 그 예전에 발언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는 네. "나는 잔디 탓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게 있어요. 아유 아주 훌륭한 선수네. 아주 훌륭해. 어떻게 너무 훌륭한 보면 선수네. 예. 네. 이게 좀 사실 나는 이게 솔 네. 언론에서 이거를 언급한다고 해서 딱히 그쵸. 예 근데 별 효과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맞아요. 아무튼 아 씁쓸하네요. 나는 만약에 예. 저 선수가 나의 어떤 플레이가 안 좋았고 뭐가 너 이런 식으로 안 좋았다라고 나한테서 찾았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너무 그렇다. 오프닝 토크만 오프닝 만 토크 같지 않은 코너 무거운 하나 있네요. 예 아주 아주 무거운 무거운 주 예예. 예 이야기를 했고 다음으로 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오늘 뭐 준비해 온 게 있죠. 아 지난주 김구뜨가 너무 강력하게 쌉캐리를 했죠 거의. 마라도나급 활약을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 이거 찌라시만 갖고 와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재밌는 걸 준비해 봐야겠다.' 하면서 갖고 온 코너인데 아까 힌트를 줬어요 어느 정도. 그쵸? 제가 준비해 온 코너가 뭐냐. 축구 선수 망원 탑 5를 가져왔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이 알 만한 거. 쉬운 거. '어 이런 말이 있었어? 야 잠깐만 이거 재밌는데?' 이럴 수 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어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이제? 어 망원 탑5 자 이거 근데 순서를 1 번부터 갈 거예요. 처음부터 센 거. 어. 처음부터 센 거거든요. 이게 1 등이다. 자 이거를 이길 드립은 이길 말은 없다. 1번 뭘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할까요? 예 좀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1 예. 번. 내가 날 때리네. 다행히도 맨체스터로 이적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자살했을지도 몰라. 다니엘 데로시.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한다? 맨갈자. 근데 이건 그 망언이 아니라 명언 아닌가요? 망언이죠. 망언이지. 우리 맨유가 어때서? 개빡친다. 내가 말하고도. 근데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회자가 돼요. 지금 해외 축구 망언 중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 3대 망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뒤로도 이게 나올 거에 하나 있지만 탑3 뒤로도 두 개 안에 더 있거든요. 예 네. 탑3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 셌어 발언이. 근데 진짜로 데로시 맨유 왔잖아. 나 못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나 이탈리아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잘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있나요? 없을 텐데. 조르지뉴가 그나마 가장 빛났었죠. 조르지뉴가 있었네. 조르지뉴 말고 없네. 진짜 없네. 야 가슴 아프다. 맨갈자. 근데 이거는 그 네. 당시에 이 워딩 자체에만 그 포커싱이 가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클럽에 대한 충성심 같은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표현인 건데 예. 이게 문제는 내가 내 팀이 너무 좋고 우리 회사가 너무 좋고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라고 해서 다른 팀한테 칼을 찌른 거예요. 다른 데 어 칼을 찌른 거예요 이건. 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본인의 그렇죠. 충성심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죠. 근데 제가 말한 말이 맞지 않나요? "내 팀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가는 게 싫다." 그걸 칼로 찌른 거예요 말이. 우리 맨유 이게 팬들한테는 얼마나 상처야 그 이게. 당시에 이제 나온 이 당시에 이 인터뷰 이후에 맨갈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타면서 네 많은 밈들이 양산이 됐고
아니 어차피 근데 이게 예. 당신은 맨이라고 안 하잖아. 맥이라고 하잖아. 맨갈자.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발언 이후에 맨유가 급속도로 추락하는데 굉장히 부스터를 달지 않았나. 아니 진짜 근데 이 발언 이후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 예. 그 그 말이 뭔가 맞아. 이미지를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뜨린 그런 진짜로. 와. 사건이었다. 네. 아니 옛날에 퍼기경 있을 때 저런 말이 어떻게 통하냐고. 안 통하지. 맨유요? 아 가야지. 이 소리 나오잖아. 야 근데 저 말 한마디에 이제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씨. 아 가슴 아프다. 2등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어떤 망언이죠? 2 등은 짧은데 강력해요.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카림 벤제마입니다. 아 리비가 리비가 다른 말로 리중딱. 이게요. 그 망언들이 다 특징이 있는 게 줄였을 때 이 네. 발음이 굉장히 찰져요. 그니까 야 너무 맨 찰져. 맹갈자. 근데 그 맹갈자보다 더 찰진 게 리비가예요. 이 진짜 발음하기도 미치겠어 너무 리비가. 발음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이 담고 있는 표현이 너무나 찰지기 때문에 강력해, 예. 강력해. 대체할 말이 없어요. 대체할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리중딱이 있죠. 아 근데 리중딱보다는 리비가가 더 센 것 같아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야. 리중딱은 리비가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맞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이거 거죠? 당신 알 것 같은데? 네. 벤제마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만 만나면 항상 골을 넣었어. 뭐를 했어. 이게 그러니까 벤제마도 네.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지면 안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벤제마는 목숨을 건 사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챔스 2번 못 했네. 못 들었네. 그 어떤 경기가 안 되더라도 리버풀 경기만은 벤제마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뛰어야 그 말 돼요. 있잖아요. 이론부터 증명까지 그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근데 저거 그 얘기 있는데 저거 진짜 아니라고. 뭐 그런 말이 있죠. 본인이 한 말에 오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뭐 해킹당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썼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닌가요? 네. 리비가라는 말이 결국엔 전 세계로 퍼뜨리게 돼 버렸고 어 이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게 리비가 리중딱 이렇게 되면서 그 전설의 많아요. 새 여기서 전설의 그게 나와요. 그 리중딱 신나는 노래가 나와 버려요. 이걸로 그게 파생이 나와요. 돼서. 예. 네. 그것도 나오고 저 자매품도 많은데 뭐 맨더비가 막 이런 거 나오고 되게 많아요. 아 그것도 있었죠. 맨더비가도 있고 막 예. 그 한국에서는 뭐지? 첼시 막 강등권 막 가고 있을 때 막 첼강당 나오고 진짜로 너무 많았어. 막 그쵸. 토비가 이런 사실 거. 리비가가 시초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에. 이게 밈을 만든 거야 하나에. 야 사실 이게 1 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탑3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1 위가 리비가가 아닐까. 아 당신은 1 위가 리비가예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멘갈자보다 강력한 게요. 아 일단 워딩 자체는 멘갈자가 더 세거든요. 훨씬 세지. 근데 갈바야 죽는다는 건데. 어 이 리비가는요. 일단 가볍잖아요. 가볍긴 해. 맞아. 그러니까 물론 뜻 자체는 한 클럽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지만 무례하고 자살을 모욕적인 예. 거야 그 이건. 자살한다는 말보다는 좀 가벼워요. 예. 그치. 아 그치. 자살한다는 말보다는 가볍고 또 발음이 좋고 또 줄임말조차도 이제 발음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많이 세 근데. 대중성의 파워를 얻은 게 아닌가. 사실 1위 해도 돼요 이거에. 아 리버풀 팬으로서 어떠신가요? 아니 지금은 뭐 들었을 때.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뭐 벤제마가 천하의 개 쌍놈이었죠. 리버풀 팬들한테는. 근데 저 때 뭐 오퍼 왔다고 뭐 그 소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안 가서 저 말했다는. 어쨌든 넘어가시죠. 네 그렇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 자 3 등도 이거 굉장하거든요. "인생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는 항상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 소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입니다.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유라고 외쳤다." 자 이 선수는요. 그 반페르시는 선수 은퇴한 지가 꽤 지난 선수예요. 꽤 오래됐지. 상당히 예. 오래됐지. 꽤 지난 선수인데 사실상 지금 시기에는 리비가는 잘 안 올라오고요. 그 리비간 이제 리중딱이 쉽지 예. 않아. 예 리중딱이 더 많거든요 네. 요새는. 근데 그 리중딱도 요새는 딱히 그 단어의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긁혀, 안 긁혀 지금. 근데 이 선수는요. 그 어떤 것도 그 약간 이 선수의 이런 밈이라든지 이런 건 시대를 초월해서 전 시대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거 굉장해요. 일단 내 안의 작은 아이는요. 우리 홍명보 선생님께서 샤라웃을 한번 해 줬고요. 내 안에 아 맞아. 무언가가 맞아. 내 안에 꿈틀거렸다. 내 안에 무언가 꿈틀거렸다. 나는 나를 버렸다. 이걸로 아 샤라웃을 또 한번 해 나오네. 줬고요. 예. 아직도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하면서 그 제목 글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라고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드 오브 아너를 받는 반페르시가 나오거든요. 이 미쳤 밈은요. 이 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아 사라지지 않지 이거.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잔데 잉태를 했어요. 얼마나 굉장한 거야. 야.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선수가 말했던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유라고 속삭였다." 야 근데 이거 당신 그때 옛날에 굉장히 빡쳤을 텐데. 이건 빡침의 경지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만약에 굉장히 오래된 팬이었다면 빡쳤겠죠. 오 빡 빡치지 않았나요? 예 빡쳤겠죠. 근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오래된 팬이 아니었어요. 아 그치, 그치. 그땐 아니었지.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요 그때는 빡침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건 약간 충격의 경지다. 약간 예 충격의 경지. 현실 부정. 그때 당시 그때 군대에 있었잖아. 그쵸. 군대에 있었 군대에서 군대에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때? 볼 순 있었어요? 일단은요. 이 네. 저는 이거를 나중에 봤어요. 아 그치. 개조짬인데 어떻게 예. 와. 그때는 개조짬인데. 짬이 안 될 때라서 네. 뭐 이런 소식 같은 걸 들을 그게 없었고 나중에 들었는데 좀 이제 어안이 벙벙했죠. 아 어 근데 네. 이게 지금 밈이기는 한데 이거 쓰레기지 진짜로. 아니 왜 반패르신 줄 알아요? 매 시즌 그 반씩 날려 먹었잖아. 매 그래서 시즌 이제 반씩 날려 먹었잖아. 그 그래서 반페르시 아니야. 그래서 아스날에서 마지막 시즌은 풀페르시라고 별명이 있었죠. 풀페르시. 네 그래서 풀페르시 됐는데 그것 또한 뭐 꽤 긴 시간 뒤에 터졌잖아. 야 얼마나 개빡쳐. 근데 이거 3 등인데 제일 정신적인 데미지 센 건 난 이게 1 등이라고 보거든요. 한 팬들의 한정돼서는 이게 1 등이야. 네 이게 사실상 가장 강력하죠. 이게 1 등이기는 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선수는요. 저의 해축 역사를 바꿔 놓은 선수예요. 아 맞네. 당신의 역사를 바꿨네. 예. 그 야. 제가 아스날 인턴 시절에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 이제 팬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렇죠. 호감 가는 사이다. 네. 호감 가는 사이였는데 이제 점점 이 팀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은 후 뭐 이제 강력한 저의 쇼크지. 진로가 바뀌어 버린 그렇죠. 그런 진로 바뀌어서 근데 뭐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초반에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아 너무 쉽지 않았지 그때. 너무 예 쉽지 않았어. 뭐 지금은 램버트, 보리니, 발로텔리 아유 미안합니다. 어쨌든 네. 이걸 어쨌든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애증이다 애증. 예. 그런 사건이죠 이건. 이건 뭐 여기서 넘어가죠. 네. 여기서는 뭐 별로 유명한 건 아닌데 아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와닿아요. 변해 주마. 네가 믿지 못할 정도로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이게 혹시 네. 첼시로 이적한 다음에 한 발언인가요? 아 이거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번 볼까요? 이 발언이 그전에 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네. 잘 몰라서 네. 아 이게 그런 거는 아니고 명언인데 그냥 명언으로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 뒤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죠? 빨토죠 지금 저게. 그쵸. 첼시 가서 저 말이 맞잖아요 근데. 뭐 그쵸. 저 말은 맞죠. 저 말이 맞죠.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명언인데 맞아버린 명언. 아 망언? 명언, 망언? 어쨌든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지키기는 했다.' 다른 의미로. 일단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은 했어요. 예. 맞는 굉장히 말이야. 맞는 말은 했어. 예. 정말 아니 믿지 못할 정도로 변하긴 했어요. 그니까 믿지 못할 정도로 왠지 앞에 지금 나온 3개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그 내 안의 작은아이가 그거 있잖아요. 잉태한 거. 잉태한 거 빼고는 다 맞는 말이기는 해. 그때 당시에는 맞잖아. 그쵸. 그거 기본적으로 다 빼고 맞는 말만 한 걸 갖고 온 아 거예요 나는. 굉장했습니다 진짜. 근데 저 선수가 첼시 가서 비기어를 한번 들고 리그 우승을 리버풀에서 못 했죠 일단. 그쵸. 리버풀에서는 30 년간 리그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고 첼시에서 했나요? 첼시에서도 리그 우승은 못 했죠. 야. 진짜로 뭐냐 되게 전성기는 강력하고 임팩트 있고 화려한 선수가 그걸 못 했네 리그 우승을. 하지만 그게 좀 그렇다. 저 네. 선수는 메이저리그 3 연패가 있어요.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아. 맞네, 맞네. 그게 있네. 유로 어쨌든 월드컵 첼시가 유로 월드컵 네. 유로가 있기 때문에 유로 월드컵 유로도 미쳤다 그것도 진짜. 근데 진짜 첼시 가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굉장했어요 이때. 어쨌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근데 저 이적이 굉장히 실패한 이적인 건 당신도 아시죠? 루즈 딜이었어요 그때. 일단 900억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그렇죠. 기대치에 비해 너무 못했고 그것도 있고. 또 그 그러면 900억으로 네. 이 선수를 900억에 판 팀은 그 900억으로 아주 대단한 선수를 하나 사오고 그 누구였죠? 앤디 뭐였는데 앤디 콜이었나? 앤디 캐롤, 앤 앤디 캐롤이에요? 앤디 캐롤 아 맞아. 앤디 캐롤 맞아. 앤디 캐롤. 앤디 뭐였는데 나 갑자기 헷갈렸어. 앤디 캐롤 맞아. 되게 못했는데 걔도 그때. 야 근데 솔직히 기대 진짜 많이 했어요. 첼시 갔을 때. 저도 그 네.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이게 그 무렵이 우리가 막 해축 입문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1대1 찬스를 골대를 맞췄나?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때 진짜로. 골대가 아니고요. 아예 옆으로 네. 그냥 빗나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망하지. 골대였으면 그나마 나았죠. 골대였으면. 야 그래서 뭐 900억 사나이에 900원 슛 막 900원 슛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선수였다. 근데 만약에 저 선수가 리버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그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간 상태였고 그럼 결국에 문어는 졌을 거다.
어찌됐든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 팔긴 잘 팔았네. 돈을 잘못 써서 그렇지. 토레스 개인으로 그러면 보면 어쨌든 이적해서 챔스도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뭐 리그 정도만 넘는 게 아쉽긴 한데 뭐 넘어가시죠. 아 이거는 되게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망언이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5등. 팀이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앙투안 그리즈만. 저 이거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네. 이 되게 저평가를 하셨는데 상당히 유명한 망언이에요, 이거.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저 토레스 하긴 토레스 그거보다 높긴 하다. 내가 봐도 이게. 그래도 일단 1, 2, 3등 안에는 못 껴요. 그건 맞잖아. 네. 그쵸. 그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뒤에 행동이 같이 붙는다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행동이 붙으면 어려워 이것도. 네. 그러니까 팀이 어려울 때 떠나는 건 비겁한 행위다라고 하자마자 팀을 떠났죠. 그렇죠. 떠났어. 심지어 떠나서 그때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되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진짜 어려운 예. 상황이었어 그때. 힘든 상황이었는데 팀을 떠났고 와. 또 이때 농구 디시전 쇼인가? 그것도 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예. 찍었어. 제대로 티베깅을 하면서 팬들을 농락한 정말 한 획을 긋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네. 제가 아는 망원 중에 정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마이클 오원의 그 나 그거 넣을까 했는데.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해라가 있어요. 이거 그 수준이야. 약간 파생 작품이 아닌가. 나 원래 그거 넣을까 했거든요. 근데 뭔가 앞에 세 개가 너무 강력한 거야.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해라도 굉장히 강력한 망언이에요. 굉장히 세. 굉장히 센데 내가 왜 안 넣냐면 리버풀이 두 개거든 그러면. 밸런스를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시키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 그게 그러고 바르셀로나로 갔죠?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존나 못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다시 복귀를 돌아왔죠. 합니다. 예, 다시 네. 돌아왔죠. 그걸 받아준 그 팀도 대단해. 나라면 안 받아주거든? 근데 이거 골라보세요. 어느 팀이 더 빡칠 것 같아요? 저 말을 들은 저 말을 듣고 이적하는 거를 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저 이적료 꽤 비쌌을 텐데 천 몇백억 주고 왔는데 저 따위로 공차하는 거 보는 꿀애들. 어느 확실한 게 더 건요. 빡칠까요? 네. 확실한 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아틀레티코 팬들은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니까요. 잘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옛날 기억은 잊어지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은요. 아직도 그리즈만을 잊지 못해요. 아니 그리즈만 마킹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진짜로. 야 그래서 이게 이건 많이 희석이 됐다. 네 희석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 그때 바르셀로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면은 네이마르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파리로 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죠. 바르셀로나 소속에서 파리를 상대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 2차전에서 뒤집는데 말도 안 되게. 그러고 가버려요. 스포트라이트가 메시한테 쏠린다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노진구가 미친 짓을 시작해요. 노진구는 이제 오스만 네. 바르톨 로메오라는 이제 그 당시 바르셀로나의 CEO였죠. 그쵸.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갑자기 덴벨레를 데려옵니다. 아, 네이마르 대체자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잊고 계신 게 그 당시에 이 바르셀로나의 참혹함을 나타내는 세 글자가 있어요. 아, 쿠뎀그라고 쿠뎀그 그치.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이 덴벨레가 시작이었다.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이거든요. 그쵸. 근데 쿠티뉴는 덴벨레보다 비싸. 그 2천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한 1,600억 이상 맞아. 거의 2,000억 가까이 됐었죠. 그 옵션까지 2천억이야 포함해서. 그거. 네. 2천억이야 그거. 그래서 덴벨레가 일단 굉장히 빡쳤던 게 뭐였냐면은 경기를 안 나와 이 새끼가. 경기를 못 나와. 그래서 이 새끼가 부상이 너무 심하다 하고 리버풀을 봅니다. 근데 저기 너무 좋은 애가 있어. 막 클로비스 때 막 갑자기 누구냐 쿠티뉴 진짜 잘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도 이것도 나 들어가야 돼 이거 망원에. 쿠티뉴 경기에 못 나오면서 마음의 부상을 입었다는, 나는 마음이 다쳤다는 새끼는 처음 봤어. 마음이 다쳤는데 경기를 왜 못 나오냐고. 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 골 넣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를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쿠티뉴가 리버풀을 우승을 시켜줬어요. 맞아요. 그 돈으로 반다이크 샀어.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쿠티뉴가 오는데 얘는 더 못하는 것 같아. 개빡쳐 아주.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게 저 새끼인데 야 진짜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 마- 쿠뎀그 네.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개판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와, 시작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 굉장히 아픈 그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더 힘들었다. 그쵸. 리버풀하고 뭐냐 저기 아틀레티코한테 맞아갖고 더 힘들었다 바르셀로나가. 근데 공교롭게 그거 아세요? 그 어떤 쿠뎀그 그 국적이 프랑스, 브라질, 프랑스잖아요. 아니지. 쿠니까 브라질, 프랑스, 프랑스네. 쿠뎀그 맞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국적의 선수들이 프랑스와 브라질입니다. 쿠뎀그랑 아주 상성이 좋으시겠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네이마르야. 씨. 미치겠다. 브라질이랑 프랑스 새끼들한테 그렇게 당했네 나는. 아유.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망원 5가지를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쿠뎀그로 살렸네. 정점을 찍은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나, 들고. 난 이거 보자마자 쿠뎀그 이러고 있었거든요. 쿠뎀그 진짜 굉장했어.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싶네. 끝내기 전에 나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쿠뎀그 중에 어떤 새끼가 제일 양반이라고 봐요? 그죠? 그예요 그? 예. 근데 어렵다. 솔직히 쿠 빼고 다 괜찮아요. 쿠 빼고 다 괜찮아요? 예. 나는 댐이 제일 최악이거든요. 뱀은 어쨌든 파리에서 잘하니까. 아니 씨발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못 나왔잖아. 바르셀로나에서 따지면은 뭐 셋 다 또이또이하죠 뭐. 또이또이하죠? 어렵다. 아휴, 그러면 이제 당신이 준비한 코너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여러 왜 안 하냐고 가지 계속 예, 했잖아요. 여러 이거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미뤄졌던 이제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려면 토토를 해야겠죠. 하지만 리딩방 아닙니다. 리딩방 어 아니에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하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떠밀지 않았고 네, 리딩방 아니고 떠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합법적인 안에서 한 겁니다. 저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주 어, 깨끗한 배트맨 토토를 하면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간략한 설명과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코너인데, 제가 이 코너명을 말할 때 정 기자님은 당황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들어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코너는 다크나이트. 자, 다크나이트. 아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트맨의 다크나이트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따온 건데
포토 사이트리 배트맨 아닙니까? 그렇죠. 다크나이트라고 가져왔고, 자, 제가 가져온 건 요 4개예요. 아, 경기 잘 가져오셨네요.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덧붙일게요. 네. 자, 이 배트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럼요, 합법이죠. 예, 합법이에요. 저희 불법 중 아닙니다. 자, 시작하시죠.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미넨데 랑크트 파울리. 아, 이건 너무 이거는요, 쉽다. 이거는요, 그거예요. 그게 토토라는 게 국밥을 하나 두고 가야 돼요. 합법이야, 이건 예, 진짜로. 그 국밥에 깍두기가 있듯이 무조건 이렇게 꼭 무조건 이건 100%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돼, 예. 하나는. 맞아. 그래야 이제 이게 경기를 여러 개 조합할수록 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국밥으로 이랜드 장크트 파울리를 음, 가져왔는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분석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넨과 장크트 파울리는 상대 전적이 오전 미넨 전승이에요. 어,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종합 득실은 플러스 14. 예. 아, 야, 물론 이거는 이길 수밖에 예. 없다, 그러면.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미넨이 1대 0으로 힘들게 이겼지만 그래도 설마 이걸 무승부하거나 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예. 제가 하나 보태도 될까요? 어떤 2014년에 제 군대에서 예. 14년인가 15년인가 병장 때였어요. 토토를 하나를 제가 봐줬거든요. 네네. 야, 바이에른 미네는 안 부러진다. 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러졌겠죠. 뭐. 부러졌어요. 뭐 부러져가지고, 아, 이거 미안해지네 하면서. 예, 그게 또 내 돈 아니었어요, 그거. 예, 그게 또 이제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미넨이 노이어랑 알폰소 그리고 우파메카노 이 주축자원 3명이 부상이에요. 골키퍼 그럼 누구예요, 지금? 제가 기억, 얀존머? 예, 뭐, 아, 얀존머가 맞나? 그, 얀존머가 아니면 누구예요? 하여튼 제가 누구? 그거는 아, 네, 좀 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헷갈려서 네. 골키퍼는 어쨌든 세컨 골키퍼가 나올 거고, 얀존머는 지금 예, 인테르로 갔네. 예, 또, 제가 그래가지고 헷갈렸던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 알폰소랑 우파메카노 부상이어서 일단 김민재가 뛰어야 되거든요. 김민재도 뭐 내가 예. 인터뷰 그때 봤던 걸로 의하면, 예, 근데 김민재 선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조금 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이겨야지. 이겨야지, 그치. 그래서 저는 이 미넨 승에 갔고, 아, 이번 제 픽은 무승부는 일단 없어요. 오, 예, 무자비가 기가 막히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네. 이번에는 좀 확신을 갖고 하는 거라. 자, 아, 좋습니다. 그 다음 픽으로 가자면 유벤투스랑 제노아인데, 나 이거를, 해봐도 될까요? 예, 예. 저는 유벤투스 승인데, 이게 왜 승인지까지만 제가 붙여볼게요. 얘 지금 감독 잘렸을 텐데? 자, 바로, 제가 이 픽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감독 경질 스파크가 있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감독 경질 스파크가 있고 맞대결 자체는 이번에 최근 3경기에 1승 2무로 유벤투스가 우세하고 음, 또 일단 근데 유벤투스는요. 그 모타 감독의 경질되기 전에는 무승부로 걸면 무조건 먹는 그런 팀이었어요. 예,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 무벤투스였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걸면 먹는 그런 꿀타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호, 그건 아니고 그 임시 감독으로 투도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 감독이 또 시원하게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 그 감독 바뀌고 나서 임시 감독이
시원하게 대승 한번 해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이거. 그쵸. 그 맨유도 반니스텔로이 임시강도 첫 경기에서 좋았지, 진짜 좋았지. 대승하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러고 경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더글라스 루이즈랑 브레베리가 부상이에요. 아. 근데 뭐 어차피 이 선수들 없어도 근데 제노아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리고 콜로무아니가 임대해 와가지고 골을 엄청 넣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콜로무아니 폼도 좋으니까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아. 이제 K리그로 넘어갈 건데 동해안 더비가 있었네? 그 K리그 이거는요. 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토토 하실 거면 K리그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제 EPL처럼 야 울산이 1위 팀인데 최하위 팀이랑 하니까 이거 무조건 울산 승이네?라고 걸었잖아요. 집니다. 이게 아 제가 K리그만큼 치열한 리그가 없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예. 이 포항과 울산의 라이벌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비교되는 그 엘 클라시코 더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K리그 내에서는. 이게 시나리오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게 13년 12월 1일이었나? 맞나? 131201? 그쵸? 무슨 일이 있었냐? 울산 문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울산이 승점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2등이 그 네. 바로 전 경기가 부산 경기였거든요. 네. 울산이. 근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승점 차가 6점 차인가 5점 차였어요. 근데 그걸 포항이 따라 예. 붙었지. 근데 그거를 이제 부산이 울산을 잡으면서 그 부산 감독이 자, 나는 다 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아, 개시크하게 했네.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경기 다 끝나서 팝콘 뜯고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진정한 승리자였죠, 그분이. 어쨌든. 그래서 울산 문수에서 어쨌든 트로피는 문수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1등이 울산이었고 2등이 포항이었어요. 근데 이게 경기가 되게 치열했어. 골이 안 나와. 그리고 나서 제 기억이 맞으면은 김신욱 선수가 벤치까지 내려옵니다. 마치 예전에 네이마르가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경기를 못 나왔는데 맨유전 거기서 내려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종료 거의 직전에 그 프리킥 기회에서 우당탕탕 골이 들어가 버려요. 우당탕탕 골이 들어가 버리면서 트로피가 포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쵸. 그 순간에 역전 우승이 돼버린 거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 K리그는 모른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19년에 또 벌어집니다. 어디서? 울산에서. 그것도 마지막 라운드 동해안 더비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1위가 울산, 2위가 전북.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죠. 토요일인데 막 까대기 하면서 일하고 있다가 쉬면서 보는데 아유 결국 울산이 우승하겠네. 울산이 우승했네. 이러고 나왔는데 웬걸? 경기가 와 4대 1로 포항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 경기를. 같은 시각 전주성에서는 강원하고 전북이 경기를 했는데 전북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승점이 또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그 경기는 그러면서 울산이 비기게만 해도 되는 경기였는데 그니까요. 그 저기 뭐야. 저는 이 경기를요. 그 중계로 봤어요. 아, 그거 보았어요? 나 못 예. 봤는데. 실시간으로. 그 왜냐 재밌는 걸 봤네, 실시간으로. 왜냐면은 이게 울산이 그 약간 콩라인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승하겠구나. 하겠지. 그러고 있었죠. 네. 전북의 연패가 끊기는구나. 약간 그걸 보고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 김성규 선수의
그거 엄청난 대단했지. 엄청난 실책. 상대 선수한테 그냥 공을 가져다 주는 마치 그 누구지? 리버풀의 골키퍼? 카리우스죠. 카리우스가 벤제마한테 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걸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그거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그리고 이거 그러면서 네. 1312가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바뀐 거. 네, 마지막에 바뀐 게 1312. 그거는 그다음에 네. 그 맨시티 역전 우승 아시죠? 알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극적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정말로 전 세계 축구사에서 극적인 우승 1순위로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90 몇 분에 그렇게 역전을 해버린 거잖아요. 진짜 추가 시간에. 그쵸. 그것도 심지어 아, 우승을 다투던 두 팀이 만난 거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런 게 동해안 더비인데 그 두 팀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울산이 3연패를 했고 포항은 FA컵 2연패를 했어요. 근데 포항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FA컵이고 이게 리그 경기거든요. 이게 포항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저는 일단 울산 승을 걸었어요. 울산 승을 저는 포항 걸었는데 저는 포항 승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걸었냐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걸진 않았어요. 어쨌든 울산은 개막전에 승격팀한테 패하면서 안양한테 예, 졌지, 그치? 좋지 않은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 3연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무승부를 하면서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아, 포항은 그거와는 반대예요. 진짜 예, 뭐 됐어요, 뭐. 그 굉장히 초반에 안 좋은 그 상태였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저거 광주FC. 광주를 잡고 1승을 겨우 리그 1승을 겨우 했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의 포항과 분위기가 좋은 울산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울산이 더 아,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포항이 지난 시즌 FA 코리아컵 우승팀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뭐 일단 그 이후에 팀의 주축 멤버들도 많이 나갔고 또 보강이 제대로 안 되면서 스쿼드가 약해진 것도 있고요. 완델손 지금 부상으로 빠졌고 근데 돌아왔나? 아닐 그에 텐데. 그에 비해 울산은 최근에 광주에서 넘어온 허율이 그 리그 초반에는 스트라이커로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좋아지면서 최근에 골도 한 두세 골 넣으면서 폼이 맞아, 굉장히 맞아.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에릭 파리아스라는 선수가 그 데뷔전에서 교체 투입되자마자 결승골을 넣기도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파리아스 감독님 보고 예. 싶다. 그리고 또 울산의 라카바라는 이번 영입생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대비가 되는 이 두 팀이 아닌가.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동해안 더비는 몰라요. 장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동해안 더비였던 그 FA컵, 코리아컵 결승전. 나는 전반은 울산이 더 잘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죠? 저는 포항이 근데 그 이겼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저는 포항이 훨씬 잘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반은 이청용이 다 풀어주고 하면서 울산이 더 좋았죠. 근데 그 근데 당시에 네. 포항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 씨발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에 힘을 더 실어주는 지난 광주전 조르지가 보여준 아까 아, 토레스가 얘기했죠. 보여주마 달라진 나를. 그거를 조르지도 보여줬어요. 토레스와 굉장히 유사한 빅찬 스미스를 하면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울산의 승에 뭔가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사실 그 빅찬 스미스가 그 상황하고 장면 자체도 똑같았지만 부르지가 그 찬스를 놓치고 엎드리거든요. 아, 그 엎드리는 것마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그게 그렇게 연관을 잘 시키네요, 당시에. 정말 저는 그걸 라이브로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의심할 만했어요 그때. 예. 그 당시에 그 김쿠트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조르지가 골키퍼랑 대치했을 때는 여기서 이 조르지가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조르지가 골키퍼를 제쳤을 때 얘 골키퍼를 제쳤는데 골키퍼 제치기 전에 이거 슛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2 단계였고 3 단계는 골키퍼를 제쳤을 때 '야 설마 골키퍼 제쳤는데 못 넣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못 넣더라고요. 이 굉장히 비슷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네. 리버풀의 그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그 고경표. 아 고경표 씨 닮은 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진짜로. 나 요새 왜 이러지? 저 다른 누네스. 누네스 예. 그래. 누 누네스. 누네스도 비슷했죠. 근데 이제 예. 조르지도 정말 대단했다. 굉장하다 진짜 둘 다. 울산 승이 맞는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플러스로 가져온 게 있는데 네. 포항이 그 지난 시즌 인천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일단은요. 포항과 인천의 이 공통 이번 시즌 포항과 지난 시즌 인천의 공통점이 둘 다 한 번도 강등당한 적이 없는 팀이고 어. 그리고 리그 초반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그 진짜 예. 너무 안 좋다 지금. 스쿼드 보강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것도 컸지 인천도.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신뢰를 받던 감독의 그 지도력이 뭔가 이심을 받기 시작하고 난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부분은 쪼끔 동의하지 못하는 게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초반에 욕 좀 먹었어요. 욕 좀 먹었어. 맞잖아 이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전 시즌의 자체가 ACL 나가서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잖아요. 2021 시즌은 솔직히 어나더였어 그거. 그러니까 그 ACL 진출 시즌 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ACL 나갔던 시즌. 23 시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그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ACL은 잘했어. ACLS에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저기 어디냐 준우승팀 그 요코하마 마리노스 두드러 패고 했으니까. 그쵸? 예. 그런 것도 유사하고 이대로 가면 설마 결말도 똑같은 되는 게 아닌가. 수원 FC 봅니다. 수원 FC 봅니다. 그 강등은 다이렉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씨발. 씨발. 틀린 말이 아니라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안양하고 전북인데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예. 저는 유병훈 감독을 믿습니다. 안양이 이깁니다. 저는 이걸 안양 승에 걸었어요. 오. 근데 오. 팩트는요. 이게 네. 배트맨 사이트에서 아직 이게 시간적으로 네. 좀 이게 토요일 경기부터라서 제가 어제 준비해 가지고 아직 배당이라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걸 네. 수는 그러니까 배팅을 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걸 수 있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미리 정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이대로 걸긴 걸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이대로 걸긴 걸 건데 전 여기서 안양승을 걸었는데 일단 전북의 최근 경기를 보시죠. 전북풍 진짜 나락이었어. 1 라운드 이기면서 그 짤 있었잖아요. 그 서울의 봄 나오면서 황정민 배우가 "대한민국 군대 대차게 한번 정수해 보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 해 아. 가지고 막 전북 얼굴 황정민 배우 딱 있고 그 밑에 쭈루루루룩 앉아 있는 거 지난 시즌 하위 스플릿이랑 안양 딱 갖다 넣어 놓고 대청소 해 보자는 거 아니야?" 했는데 혼자만 지금 안양 전북은요. 맞대결에서 가장 최근 맞대결은 안양이 이겼어요. 그거 한 10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FA컵에서 만나서 안양이 이긴 적이 있고요. 씨. 리그에서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네. 올라온 거니까. 리그에서 처음 만났는데 진 팀 어디 있죠? 아, 바로 위에 울산이 있죠. 울산 있지. 둘 다 현대네요. 아, 둘 다 현대네. 자, 안양한테 한번 맞아봐야겠죠? 전북도? 아, 나는 근데 이게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2라운드, 그러니까 두 경기 전에,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몇 라운드지? 지금 이게 몇 라운드죠? 이번 해야 되는 게? 5라운드죠. 3라운드에서 전북 어디 만났죠? 울산이었나요? 포항을 만났습니다. 아, 포항 만났죠. 포항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 한 명이 개쌍욕을 하다가 어머니가 불러갖고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욕을 해? 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포항을 이기지 못한 팀이 어디죠? 전북이죠. 전북입니다. 근데 유병훈 감독을 보면은 아 굉장히 저는 고평가입니다. 이 감독님. 근데요. 네, 제가 아까 놓친 게 있는데 네, 청과 포항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그 어, 그, 그 인천 강등 시즌에 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포항도 이번에 사건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 맞아, 예.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서포터들의 안 좋은 사건도 공통점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거 크지. 점점점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아 아닐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돌아와서 해보시면 감독 역량도 유병 감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거스포에 어떻게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자, 제가 이 경기를 안양승으로 보는 이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을 잡은 전적도 있고 또 안양이 울산을 잡고 나서 그 3연패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3연패라는 굉장히 2라운드 저기 네네. 서울이랑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할까요? 저는 전반전 경기만큼은 안양이 더 좋았다고 보거든요. 이 훨씬 경기가 좋았어요. 많이 아쉽긴 했죠. 훨씬 좋았는데 후반전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데서 실수 나면서 골 먹히면서 무너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양을 칭찬하는 게 뭐냐? 골을 넣어. 골을 아, 넣어. 골을 어떻게든. 넣는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쵸. 근데 못다가 이제 어떻게든 한 골을 네. 넣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전북의 상황을 한번 또 볼까요? 그 강원에서 넘어온 선수. 지난 시즌에. 야구, 나 이름 갑자기 야구, 생각이 안 난다. 야구. 아니. 전북으로. 강원에서. 아니다. 강원에서 한국영. 한국영, 예. 한국영 어떻게 됐죠? 포항 경기에서? 퇴장당했죠. 그러면 두 경기 징계죠? 거의 다이렉트는 3경기 정도 되죠. 그렇죠. 두 경기, 세 경기죠? 근데 한국영이 지금 전북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선수가 못 나옵니다. 전 그래서 안양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말 잘한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더 보태자면 안양은 3연패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최근에 대구에게 승리하면서 맞아. 대구 이겼네.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그에 비해 전북은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매우 안 뭐 어쩌다 좋은 저랬거든요.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전북은 일단 안양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전북은. 야, 안양 경기장 쉽지 않은데. 안양 홈구장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어, 그에 비해 안양은 굉장히 자기들의 홈구장이니까 친숙하죠. 친숙하죠. 네. 그것도 있고 또 포엣이 아직 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이제 그마저도 이제 저기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데려온 꼼파뇨가 그나마 잘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졌잖아, 지금. 예.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다가 이번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여기에 이점이 될 수 있고 그에 비해 이제 전진우 선수가 이제 대신 공격 포인트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 있지. 그리고 이제 전북으로 돌아온 그 골키퍼 송범근. 송범근 선수가 있는데 최근에 평가가 좋지 못해요. 전북 팬들한테 욕 많이 예. 먹더라. 예,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걸 조합해 봤을 때는 안양이 이기지 않을까. 반대로 안양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골키퍼 김다솔. 김다솔입니다. 김다솔. 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공격수 못 답니다. 마테우스도 근데 있고. 부상 마테우스도 있지, 그렇지. 아, 감독 유병훈 난 너무 좋아요. 야고도 있죠. 야구도 있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은 건데 네, 어떤 기자님께서 유병훈 감독님이 네, 1라운드 울산전의 그 1라운드 울산전의 그 전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후에 우리 네. 좀 되겠는데 이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갔대요. 그 이후에는. 아, 그래요? 예, 그러고서 세 경기를 내리졌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전 겨우 이겼잖아요. 네. 스탠스가 바뀌었답니다. 아, 아, 안 되겠다. 아, 그렇지. 우리 일단 막자. 그렇지. 그리고 체급이 너무 난다. 전북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전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이 경기. 그래서 이렇게 네 아, 경기를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읊어볼까요? 바이에른 미넨 승, 유벤투스 승, 울산 HD 승, FC 안양 승. 맞나요? 맞는데 이 안양 네. 전북은요, 여러분,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아,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위에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았다면 않았지만 정말 네. 가고 싶으면 안양 전북은 따로 고려를 해보세요. 이 위에 세 개는요, 솔직히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안양 전북은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선택 사항이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방송의 재미를 위해 넣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개재밌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맞춰 올지 안 맞춰 올지는 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아, 아, 그리고 녹음이 저희는 네네.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 여러분들 손목 꺾어서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네, 이제 녹음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홍명보 때문에 길어졌어. 어쨌든 야, 네. 어 준비를 해오던 코너를 막상 했는데 다음엔 더 아, 재밌는 경기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네. 나 동해안 더비 어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상상도 못했네. 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 동해안 더비가 산불 때문에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포항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포항이 근데 클럽하우스가 산불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연기되면. 근데 뭐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서 뭐 하지 좀 않을까. 제가 봐도 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따로 본 게 없어 갖고 뭐 오늘 일 안 하긴 했습니다. 열 받아 가지고 아침부터. 어쨌든 뭐 그럼 그건 이때 네.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재밌네 다음에 이거. 네. 이 결과는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경기가 있으면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코너 아닌가요? 아, 정규 코너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제 통장이 리스크는 털리기 되게 때문에 제 소중한 5만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5만 원씩 베팅하세요? 이게 최대가 배팅이 5만 원씩이고요. 아, 그래요? 요번에 그 10만 원으로 풀렸더라고요. 배트맨에서. 아, 그래. 네. 점점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경기 있으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녹음 길어졌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구트 씨가 그리우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좋아요 4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